저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준석과 이현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을 보면은 묘하게 우리 그 북조선에 있는 최고전엄이 떠오른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 그 이준석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준석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현주가 있는데 이현주랑 이준석이 제일 처음부터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남에 가가지고 무슨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거 미스터 린튼 할 때 옆에 미스터 린튼 할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한 2번인가 3번 정도 토크 콘서트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이제 예견을 했었거든요. 저거 얼마 못 간다. 비례 1번 때문에. 네, 저거 얼마 못 갈 것이고 이현주 같은 저런 관심종자는 똑같이 관심종자인 이준석이랑 같이 갈 수가 없다. 근데 진짜 한 2번, 3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현주의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꽤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달 정도 지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됐는데 놀라운 또 현상이 있죠. 이현주가 언론 보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현주의 그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됐었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게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게 이준석의 또 쓰레기 같은 얘기죠. 던킨 도너츠 얘기부터 시작해서 꽁치 얘기까지. 이현주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했었는데 관심종자로서 최후의 몸부림으로 선택한 게 탈당입니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몇 번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탈당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까지도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하면서 이현주가 이런 얘기합니다. 검찰당된 여당이 탄핵대 새누리당보다 나쁘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정치를 지켜봤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탄핵 당시 새누리당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졌다.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 정권 탓만하면서 내로남불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서 이게 옛날에 나온 기사인가. 이게 좀 시기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김기현 체제였을 때 저희가 답답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비전 제시하고 뭐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비판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한동훈 위원장 체제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이현주는 자기한테 공천 주는 데가 자기 당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현주한테 공천을 줄 데가 없다는 거지. 맞네. 민주당도 안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원래는 자기한테 공천 주는 당으로 입당을 했어야 되는데 공천을 줄 데가 없으니까 일단 탈당하고 시장에 자기를 내놓은 거죠. 사가라. FA 시장에 지금 나왔네. 근데 자기 딴에는 자기가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현주는 상품성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 당 저 당 기웃기웃하면서 나한테 한 자리 줄 건지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지 않을까. 이현주가 FA 시장에 나왔다고 자기는 생각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우지 탄광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맞아. 미래가 없는. 맞아요. 지금 돌덩이만 캐야 되는 상황인데. 국회의원 할 때 유명했어요. 보좌관 6개월 못 버티는 걸로. 이현주도. 신현영도 그걸로 유명한데. 진짜요? 이낙연도 유명해요. 이낙연 좀 의외다. 제가 나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보좌관들 사이에서 절대로 지원만 하면 무조건 되는 데가 있어요. 너무 이게 잘 바뀌어가지고. 매일 국회 이렇게 의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어느 의원실 사랑 구한다고 있는데 이낙연, 이현주 의원실은 그때 신형이 없었으니까 항상 있어요. 항상 구해요. 항상.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애는 6개월을 못 버텨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현주 인터뷰를 2번인가 했었거든요. 그 국회 가가지고 그때 느꼈던 게 약간 좀 이게 나사가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저희가 그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인터뷰 방송 찍는 목적으로 갔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데 의사소통이 서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0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9.5를 자기가 얘기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현주가 옛날에 우리를 민경훈 대표님 찾아왔었어요. 이현주가 자기 그때 무슨 시민단체 행자신가 할 때 맞아요. 민 대표님 섭외하려고. 근데 그때는 와갖고 막 겁나 애교 떨면서 어떻게든 좀 임경을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번에 민경훈 비대위원 가자마자 제일 욕을 세게 하던데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환자네 환자. 여기도 환자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현주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을 가야죠. 민주당을 가야죠. 민주당을 가던가 민주당이 아니면 그렇지. 갈비신당으로 가야죠. 근데 희한하게 얘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록 국민의힘을 떠나지만 어디를 가든 나라를 위한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준석의 갈비신당에 갈지 민주당에 갈지를 얘기를 모릅니다. 안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나라를 위한 어디를 가든 나라를 위하고 싶다면 아우지 일단 탄광을 한국을 가야지. 떠나는 게 좋아요. 그렇지, 한국을 떠나야지. 일단 한국을 나라를 떠나야지. 위한다면 이 나라에 있지 않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현주가 도움이 되는 건 나라를 내가 떠나는 북에서 게. 안 받아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현주한테 추천하는 건 비무장지대. 거기 계시면 좋겠다. 아, 북쪽으로 가고. 네. 만약 북쪽에서도 못 버티겠다. 야, 그럼 DMZ. 그렇지. 아, 김정은이 거부할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DMZ에는 서민 교수님네 장모님 땅이 많아요. 아, 그래요? 서민 교수님한테 부탁하면 서민 교수님이 거기에 작은 땅 하나를 빌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 계시는 게 나라를 위하는 거다. 아, 이거 진짜 팩트 맞습니까, 교수님? 맞습니까? DMZ 진짜 땅이 그러니까요. 있으시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교수님은 진짜로. 진짜 사익을 추구한다면 빨리 통일이 돼야 돼요. 하지만 자기의 어떤 사익을 일단 뒤로 하더라도 그냥 조국을 위해서 통일을 포기하고 야, 이렇게 자기 땅을 포기하고. 그럼요. 이런 진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의겸이 데려와가지고 좀 네, 근데 그 상담도 땅이 받아야 될 것 참 같은데. 아무 쓸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쓸모가 생겨요. 이현주처럼 이렇게 정체성이 모호한 애들을 그 땅에 살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기차 태워서 보내면 됩니까? 뭐 그건 헬기로 뭐 그냥 떨구면 되나? 알아서 가면 되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없고 이현주랑 말이 잘 통하는 짐승들이 많아요. 아, 짐승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종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민정이도 같이 보내면. 아유 거기 갈 사람 거기- 많아요. 거기 강아지 아까 언어도 제가 할줄 말한 그 아니까. 5명 여자애랑 플러스 가면 되겠네. 야 근데 6명의 아마존을 형성하면 매일 머리채 자꾸 싸우면서 막 그냥 오만 쌍소리가 다 있고 동물들이 못 살겠는데 거기? 동물까지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현주 얘기가 국민의힘을 나라를 위해 가지고 떠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나라를 떠나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일단 1순위로 북한에 보내보고 안 받아. 북한에 가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물들면 안 받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주사파의 특징 무식함. 받아줄 수도 단순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단순해가지고 아니지. 얘는 입으로만 무식한데 입만 나발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김정은도 싫어하겠네.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입만 나발되는 애를 싫어해. 그래서 진중권이 얘네라고는 못 견뎌.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나발되잖아. 얘네들은 묵묵히 일하는 애들이라니까. 진짜 노동하고 아이 그럼요. 혁띠 메고 그럼. 농사 짓고 이래야 되는데 이현주는 그것도 못할 테니까 못하지 얘는. 아우지 탄광에 보내도 얘는 예를 쓸모도 들면 농가를 없고. 가. 그러면 나 같은 애는 묵묵히 일을 해. 그럼 진중권은 일하는 데 가서 계속 깐족대면서 야 논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걸. 조기 가서 또 깐족깐족대다가 매를 맞는 다음에 이현주는 논에 보내면 밭이 난 것 같아. 밭에 가면 난 수박이 낫겠어. 수박밭에 가면 고추를 보내줘. 이런 애면 반만 도는 애야. 안 돼. 북한도 진짜 혀를 내두는 아유 이런 애 제일 싫어해. 북한도 안 되는. 이거는 절대 안 그래서 돼. 남아있는 길은 DMZ. DMZ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현주가 이 방송을 보고 DMZ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저희가 이제 국민 성금 운동을 해서 헬기를 마련해서 성금도 못 필요해. 교수님이 해주고 아니 국민 성금을 것도 할 게 없게 임수경이 문정현 신부 손잡고 판문점 넘어왔잖아. 이거 임종석이 기획해 북한이랑 얘기해서 문정현 신부가 데려다 주면 돼. 종석아 보고 있니? 우리 종석이가 우리 같이 네. 근데 임종석도 이현주는 진짜 거부할 것 같은데. 완전 싫어. 임종석 와이프 내가 알아. 나랑 친한 언니야. 아 진짜요? 얼마나 순종적이고 착한 언니인데. 이현주는 그럼 도대체 DMZ 말고는 없대. 주사파들 있잖아. 이현주 같은 여자애를 제일 학을 싫어해. 뗍니까? 제일 싫어해. 주사파들은 이런 여자애가 있으면은 앞에서 싸움을 시켜. 결혼은 절대로 이런 애랑 안 해. 말 잘 듣는 애랑 해. 오히려 약간 순종적이고 동건적인 여자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거는 이현주가 이준석한테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네.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준석의 갈비신당에 네. 가겠다는 얘기도 이현주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준석이 이번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심종자의 끝판왕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뭐 진 교수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진 교수님이 이준석에 대해서 원래 옹호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제는 이제 이런 이준석의 그 던킨 도너츠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걸 보고서 잉여력이 만렙이 됐다.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구나. 이렇게까지 수준 떨어지냐라고 또 이제 돌직구쇼 나와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준석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받아보겠다라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준석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게 뭡니까?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있다. 감성팔이하고 있다는 건데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일 때
매번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게 뭐였습니까? 날카롭다. 그렇죠. 너무 논리적이다. 맞아. 너무 정책적인 얘기만 한다. 맞아요. 감성이 없다라는 게 고민정이 했던 얘기예요. 맞아요. 고민정이 그때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도도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지. 한동훈 위원장이 컨텐츠랑 어떤 이성적인 것도 너무 잘 갖추고 있고 지금의 어떤 감성을 건드리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준석의 갈비신당은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를 보니까 일단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 줄이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헌법에서도 200명만 넘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그렇죠. 그리고 비례가 지금 47명입니까? 맞습니다. 40명, 7명 정도 싹 다 그냥 줄여봤을 때 250명 될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이준석이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핵심은 250석으로 줄이자라고 했을 때 국민의 반응인 거예요. 국민들이 안 된다. 국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줄이냐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일을 했어야지. 근데 국민들이 뭐라 그래? 더 줄여도 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국회가 한심하게 일을 못했으면 그거를 반성해야지. 대도 않는 소리라고 앉아 있어.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이 한동훈 그 위원장의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 그게 이제 정치 개혁안 4개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제 또 5번째 그 책 콘서트 통해 가지고 그 받는 것도 이제 뭐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했던 얘기가 여의도 문법만 가득하다고 하는데 아니 여의도 문법 이거 병신인 게 뭐냐면은 여의도 문법은 뭐냐면 평소에는 줄이자 그러다가 선거 시기가 되면 줄이자는 말을 안 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여의도 문법이 아니니까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에서 한 자리 차지할 마음이었으면 이걸 왜 줄이자 그래. 맞죠. 자기 여의도에 이번 선거에 입성 안 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준석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치의 염증을 느끼는 국민에 대해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경험이 반서해야 된다. 갈비신당이야. 국민 비로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뽑았을 때는 그 젊은 청년이 뽑으면 뭔가 정치가 바뀔 줄 알았는데 너를 뽑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 절망했어. 아 젊은 놈을 안 쳐도 그 놈이 그놈이고 이게 나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큰 절망과 실망을 준 게 너야. 하버드를 나왔다는 정치 경험이 없는 젊은 애가 이렇게까지 더러워지는 걸 보면서 아 국회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정치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준 건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던킨 도너츠를 가지고 비판한 거는 그 펜코가 맞나요? 펜코 맞죠? 이준석 따르고 있는 펜코에서조차도 너무 수준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인데 놀랍게도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도 이준석이가 사과할 마음 없다. 없다고. 나는 그거 비판할 만한 걸 비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그냥 이미지 정치를 한동훈 위원장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하는 논조였기 때문에 그거 나 사과 안 하겠다 이런 반응인데 글쎄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염증을 주고 있는 거고 누가 누구한테 피로를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 이준석 그냥 내 아바타인 거 아니냐. 내가 했던 것도 그냥 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뭐 지금 당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오는 메시지 모든 것들이. 저는 이준석은 안철수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야 됩니다. 안철수 컴플렉스. 안철수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깊은 애예요. 저는 이번에 신당 얘기하면서 대구 가서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안철수가 옛날에 광주에서 신당몰이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안철수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깊은 애예요. 제가 한전에 진짜. 그래서 안철수가 뭐 할 때마다 반응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좀 이렇게 얘가 반응할 만큼의 급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뭐만 하면 계속 반응하고 뭐 굳이 안 그래도 공식적인 되는데. 석상에서 무슨 새끼라고 한다는 둥 옆방에 안철수가 있으면 자기 할 일은 생각 안 하고 온통 거기에만 귀가 가 있는다는 등 저는 이준석은 다 떠나서 일단 안철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와라. 근데 대한민국에서 안철수한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이준석. 아무도 안철수한테 컴플렉스 안 갖고 있어요. 이제 맞아. 그렇게까지 막 관심이 괜찮은 있지 줄 알았는데 않아요. 점점 보면서 안철수가 참 별거 없구나를 깨닫고 안철수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지 그냥. 근데 유일하게 안철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애예요, 얘가. 어느 정도의 컴플렉스이길래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까지도 표현했습니다. 노원에서 판판이 지면서 굉장히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안철수 정도를 컴플렉스를 느껴서 극복하지 못하는 수준이면 대한민국에 누구랑도 붙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정말. 네. 그래서 이준석은 그냥 한마디로 환자입니다. 네, 그나마 이 환자를 이번 어제 그 조상규 변호사님이 EJ라고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리쳐야 된다고. 환자는 환자로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가 보기 이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견 하나 또 해보면은 이현주도 신당 만들 겁니다. 이현주도 신당 만들 거기 때문에 이현주로 이준석을 몰아내는 거 말고는 이현주는 삼겹살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둘 다 하필은 또 이씨예요. EJ가 딱 되네. 이준석은 이현주로 상대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막 고민하잖아. 삼겹살이냐 갈비냐. 근데 우리 뭐 고기 먹으러 갈 때 삼겹살 먹을까 갈비 먹을까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 맞네. 우리 이현주 제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로서 이현주한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비집에서 기자회견 하지 마시고 삼겹살집에서 꼭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EJ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겠다.